친정집, 결혼 전. 선영아, 엄마 오늘 민철이 어머니 만났다. 네? 민철 씨 어머니를요? 그래, 민철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다던데? 아, 벌써 말씀드린 모양이네. 네, 저희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민철 씨가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자고 해서요. 나도 너희가 결혼하는 걸 기정사실로 알았는데 민철이 어머니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르다뇨? 등록금 걱정하는 치대생일 때 만나서 네가 뒷바라지 다 해줄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치과 의사 됐다고 태도가 아주 거만해졌더라. 어찌나 기고만장하게 막말을 하던지. 너 솔직히 얘기해봐. 나를 불러내서 결혼 못 시킨다고 할 정도면 그동안 너한테 티나게 못되게 굴었을 텐데 넌 전혀 몰랐던 거야? 글쎄요. 최근에는 민철 씨가 새 직장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해서 어머니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석 달 전쯤 명절에 찾아갔을 때 태도가 좀 딱딱한 느낌은 있었지만 민철 씨가 그날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엄마를 불러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멀쩡히 10년 넘게 잘 만나는 거 봐놓고 철없을 때 만난 인연이니 그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누가 보면 우리가 민철이 치과 의사라고 엄청 매달리는 줄 알 거다. 됐어, 싫으면 말라고 해라. 너도 아쉬울 거 없어. 여자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누군 그동안 중매 안 들어와서 이러고 있었나? 너희가 서로 하도 좋다고 하니 두고 봤던 거지.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헤어지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니? 내가 그 여자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울고불고 매달려야 하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저를 불러서 하실 것이지 어떻게 본인한테 말도 없이 엄마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들어보니 그동안 민철이한테 계속 헤어지라고 한 것 같더라.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한테 말하는 것보다는 부모한테 말하는 게 빠를 거로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전부터 뭐라고 그랬니?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해도 속으로는 욕심 많을 것 같다고 했지? 저는 엄마가 괜히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저한텐 잘해주셨는데. 그거야 네가 잘했으니까 그런 거지. 민철이 아버지 사업이 잠깐 어려워졌을 때도 네가 민철이 등록금에 보탠다고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했잖아.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귀하게 키운 내 딸이 자기 등록금도 아니고 남자친구 등록금 버느라 늦게까지 과외했잖아. 그래도 민철이가 워낙 싹싹하고 아들 없는 엄마한테 아들 노릇해서 내가 꼭 사위 삼을 생각에 참고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엄마. 네가 미안할 게 아니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먹기만 하고 헤어지라는 게 문제지. 그때는 걔네 엄마도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냐. 명절마다 떡도 해서 보내고. 우리가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서로 사돈이라고 부른 게 몇 년이니? 내가 정말 사람이 다 무서워진다니까?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민철 씨는 좀 전에도 주말에 만나서 식장 보러 가자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됐다. 민철이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내가 그 집에 너 못 보내. 그렇게 경우 없는 집구석이랑 사돈 맺을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 너 꽃같이 예쁜 나이 민철이 기다리느라 다 보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네가 나이가 많아서 민철이보다 훨씬 연상으로 보인다고 둘이 너무 안 어울린다더라. 그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 여러 말 필요 없어. 안 그래도 큰 고모가 너 소개해주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도 전화했었어. 미국에서 박사하고 들어와서 다음 학기부터 정교수로 임용된 남자라니까 너도 민철이 딱 끊고 그 남자 만나봐.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난 아직 민철 씨랑 정리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정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니까. 내가 너 속상할까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그냥 다 말씀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민철이가 그동안 선을 2번이나 봤다더라. 이번에 그 엄마가 나서서 이러는 건 그 선본 여자 중 하나가 민철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 여자랑 엮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더라니까. 네? 그게 정말이에요? 민철 씨가 선을 봤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너도 미련 버리고 보란듯이 더 잘난 남자 만나란 말이야. 엄마 복장 터져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그 자식 다시는 만나지 마. 알겠지?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생 시절에 만나 10년 넘게 만나온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며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남자친구에게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며 30을 넘기게 됐죠. 하지만 진즉 양가에 인사드리고 왕래하며 지낸 터라 저희 부모님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에 저희 부모님은 분노하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카페, 다음 날. 선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흥분하지 말고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무슨 얘기를 더 해? 민철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까지 만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말해줘? 그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희 부모님께도 찾아뵙고 사죄 드릴게. 아니, 우리 부모님도 이제 민철 씨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니까? 어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 엄마가 학을 떼시더라. 진짜 미치겠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누구 마음대로 결혼을 해. 내가 민철 씨 하나 바라보면서 10년 넘게 기다렸다고 내가 우스워? 그런 말이 어딨어. 나는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너랑 결혼하겠단 말이잖아. 됐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유리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날 그렇게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한 어머니, 나도 더는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민철 씨도 그만 깨끗하게 포기해. 안 돼. 우리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농담으로라도 헤어지자고 한 적 없었잖아. 농담이 아니니까 그렇지. 정신 차려, 민철 씨. 이건 현실이야. 우리는 결혼 못해.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내가 양가 부모님 마음 돌리도록 노력한다니까. 그렇게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선을 봐? 그것도 2번이나?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 민철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까지 다 하셨다던데. 아니면 아니라고 어디 당당하게 말해봐. 그래, 선 보긴 했어. 근데 그건 엄마랑 한 약속 때문이었어. 내가 너 만나느라 딴 여자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다고. 선이라도 2번만 보라고 하셨거든. 그래도 선영이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더는 말리지 않겠다고 하셔서 억지로 나간 거야. 너 만나느라 나이 먹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그런 거잖아. 근데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니? 그리고 아무리 어머니가 그런다고 나한테 말짱한 얼굴로 거짓말하고 선 보러 나간 너도 참 어이없는 인간이야. 분명히 그날 나한테 다른 핑계 대면서 거짓말하고 선 봤을 거 아니야. 그런 남자를 내가 어떻게 믿고 결혼까지 해? 잘못했어.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다. 어떤 일이든 너한테 상의했어야 하는 건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결혼할 건데 괜히 그런 일 말해봤자 너랑 우리 엄마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혼자 해결해보려고 한 거야. 미안해. 그런 말 한마디로 있었던 일이 없어지니? 우리가 10년간 쌓아온 믿음이 다 사라졌는데? 그냥 이쯤에서 서로 더 힘들어지기 전에 끝내. 우리 엄마 노발대발하신 통에 나도 다음 주에 선 보러 나가야 할 판이야. 뭐? 선이라니? 안 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허락받고 장모님 화난 마음 돌려놓을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마.
예비 시어머니의 횡포에 화가 난 제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는 잘못을 빌며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답니다. 결국 그런 남자친구의 정성에 저는 마음을 돌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하겠다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시댁, 한 달 후. 엄마, 선영이 왔어요. 엄마는 눈이 없니? 나도 다 봤다. 어서 와라, 오랜만이구나.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그래, 우리가 다시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또 이렇게 얼굴 보게 되는구나. 엄마, 왜 또 이러세요?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선영이 부모님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걸 제가 몇 날 며칠을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찾아간 줄 아세요? 다시 결혼 허락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자꾸 이러실 거냐고요. 이 녀석이 엄마가 뭘 어쨌다고 난리야. 그럼 선영이 왔다고 버선발로 뛰어나가기라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좀 웃는 낯으로 대해주실 수 없어요? 엄마가 배알도 없는 사람이냐? 내가 고생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여자한테 눈 멀어서 어미를 소 닭 보듯이 하는데 내가 선영이 왔다고 강아지처럼 꼬리라도 흔들어줘야 해? 누가 그러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거 서로 웃자는 거죠. 너라면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겠느냐고. 너 애써 키운 어미한테 무슨 소리까지 했냐? 여자 때문에 연까지 끊자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고생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지는구먼. 그래도 허락한다잖아. 네가 선영이 아니면 죽겠다니까 좋아 죽는 여자랑 살아보라고. 어미가 다 양보했는데 그까지 웃는 얼굴 안 했다고 또 성질인 거야?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민철 씨, 그만해. 나 괜찮아. 어머니 마음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라 저도 이 결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지난 시간 쌓아온 정을 쉽게 끊어내기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 제가 차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저도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한 말씀 듣고 섭섭했던 게 사실이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게요. 하! 오냐, 그래. 내가 선생 말빨을 어떻게 이기겠니?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니 나도 꽁에 있지 않으마. 그래서 말인데 식장이랑 혼수, 예단 이런 건 내가 너희 엄마랑 만나서 상의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거치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한 것만 하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부모가 없어 직업이 없어? 둘 다 멀쩡히 사회생활 잘하는 애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 혹시 이거 선영이 부모님 생각이니? 어머,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하고는 아직 그런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민철 씨랑 제 생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말도 안 되지. 그건 제 앞가림도 못하는 애들이 괜히 핑계댈 게 없으니 낭비라고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까지 안 하고 넘어가는 거다. 옛날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런 거 다 따져서 결혼한 줄 알아? 결혼을 왜 인륜지대사라고 하는지 살아보면 알게 돼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7렐레 8렐레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란 말이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혼수, 예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해야지. 너희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돈 아쉬운 애들도 아닌데 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가?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어떤 결혼하는지 친척들이랑 내 친구들이 다 궁금해하는데 도둑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해서 보낼 생각 없다. 받을 건 받고 해줄 건 해주고 제대로 해야지. 아, 그럼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엄마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상견례 날 잡으면 그날 얘기하면 되지. 상견례는 언제가 좋을지 그것부터 여쭤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저희 부모님도 꿈쩍하지 않으셨지만 남자친구가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고민 끝에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기를 원하는 저희 뜻과 달리 시어머니는 격식을 갖춰 할 건 다 하기를 원하셨답니다. 한정식집, 상견례 날. 안녕하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차가 좀 막혔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늦은 건 아니겠죠?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애들 서로 나눠 가진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그런 사소한 거에 마음 쓰지 마세요. 저기 안사돈께는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니 마음 푸세요. 네, 걱정 마십시오. 그런 거 마음에 담아뒀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혼사가 쉬운 일이 아니니 이런저런 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이 집이 음식이 정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입맛에 맞으실 것 같은 음식으로. 저랑 선영이가 미리 주문해 놨으니 드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불협화음 끝에 성사된 상견례라 저와 남자친구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차분하게 저희 부모님을 맞아주셨죠. 다행히 음식도 맛있어서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오며 다시 방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사실 민철이가 치과 의사다 보니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이 묻더라고요. 열쇠 3개는 받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처가에서 집은 사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숱하게 물어보지만 전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는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젊은데 자기들이 살 집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둘이 알아서 마련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맞벌이 하는데 그깟 대출금 갚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거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한테 너무 의존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또 남들 눈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단이랑 혼수만큼은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제대로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선영이는 남부럽지 않게 예물을 준비해줄 생각입니다. 네? 아유, 그렇게까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자고로 혼사란 받을 건 받고 해줄 건 해주고 치러야 나중에 엄한 말 안 나오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저도 선영이 예물 신경 쓸 테니 선영이도 저희 차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를 바꾸다뇨. 우리 차 아직 멀쩡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주변에서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뻔히 아는데 며느리한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받았다고 할 말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외제차 받는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에요?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결혼만 허락해주면 나머지는 다 엄마가 하는 대로 맡겨둔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결혼 이대로 하고 싶거든. 눈치 챙기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우리가 남들처럼 집을 사달라고 했니? 병원을 차려달라고 했니? 고작 그깟 차 좀 바꿔달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펄쩍 뛰어. 거기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선영이 예물 정말 신경 써서 제대로 해준다니까? 아니, 그래도 외제차가 한두 푼이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사동께선 선영이한테도 신경 쓰신다고 하니 저희도 가능한 성의 표시는 하도록 하죠. 차는 저희가 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유, 역시 바깥사돈이 군인 출신이시라 화통하시네요. 그럼 긍정적인 대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렵게 성사된 상견례에서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 저희 부모님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과 갈등 끝에 결정한 결혼을 또다시 깰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망설였죠.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내키진 않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자친구만 생각하며 그대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어머니가 요구한 외제차를 사주셨답니다. 친정집, 함 들어온 날. 어머나, 안 사더니 큰 소리 칠만 하구나.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네. 아니, 요즘 금 가격이 말도 못하게 비싸던데 이게 다 몇 개니? 그러게 말이에요. 결혼할 때 패물을 해주는 건 귀한 며느리 데려오는 거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하던데 이렇게 화려하게 해줄 요량이라 외제차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나 보다. 거기다 저 가방도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니? 네, 저거는 요즘 인기가 많아서 돈 있어도 구하기 힘든 명품이래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저거 어떤지 물으시길래 가방 좋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렇구나. 대놓고 우리한테 외제차 얘기할 때는 화딱지 나서 혼사고 뭐고 다 뒤엎고 싶더니. 그래도 신경 써서 예물 준비해준 거 보니 마음이 좀 풀리네. 여자들이란 참. 아니 이까지 보석이 뭐라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신 아까 내 얘기 뭐로 들었어요? 안 사더니 우리 선영이랑 민철이 결혼시키기 싫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더니. 그래도 결혼에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꼴 보기 싫은 며느리한테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 주겠어요? 사실 나는 외제차 얘기 꺼내길래 또 결혼 깽판 치려고 으름장 놓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받고 싶었던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네요. 물론 이거 다 합쳐봐야 우리가 사준 외제차 가격에 한참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결혼에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날도 먼저 사과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꽁한 마음 버리고 좋게 생각해야겠어요. 선영이 너도 지난 일은 잊고 민철이랑 잘 살 생각만 해라. 네, 엄마. 저도 한결 마음 편하게 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넘치는 예물을 받고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제가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백화점. 신혼 석 달 차. 아, 가방 버클이 고장났다고요? 네, 가방이 하필 자동차 문에 끼인 걸 모르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버클이 떨어졌어요. 구입한 지 몇 달 안 됐으니 수선할 수 있겠죠?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고객님, 이건 정품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구입 경로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선물 받은 거예요. 보증서도 있는데 정품이 아닐 리가 없어요. 그 보증서는 위조된 겁니다. 시리얼 넘버도 엉터리고 보증서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문법이 전혀 맞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아마 해외에서 저가로 제작된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짝퉁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형적인 가품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이걸 모르고 구매할 수도 있나요? 글쎄요, 백화점에서 구입하신 경우에는 그러실 리가 없고 어디 다른 경로로 구입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시댁에서 받은 명품 가방이 고장나는 바람에 급하게 백화점으로 향했던 저는 예상치 못했던 점원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했던 가방이 가품이라는 걸 알고 나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다급하게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통화. 잠시 후. 그래,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오냐, 말해봐라. 저기 어머니, 저 어머니가 사주신 가방이 고장났어요. 뭐라고? 그게 얼마짜린데 벌써 고장냈어? 산지 아직 몇 달도 되지도 않은걸.
그러게 비싼 가방은 조심해서 다뤄야지. 아침에 늦어서 차에서 정신없이 내리다가 실수로요. 죄송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수선받으려고 백화점에 왔는데 여기 직원이 하는 말이 이 가방은 백화점에서 판매한 정품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아니, 그 직원이 뭘 오해한 거 아니니? 그것도 정품이 틀림없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이 가방은 백화점에서 사신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분명히 신촌에 있는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어디서 샀든 명품이면 된 거 아니냐? 네가 싸구려만 들고 다녀서 모르는 것 같은데 명품이라고 다 백화점에서만 파는 게 아니다. 아울렛이나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럼 그 아울렛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쪽에 문의해 볼게요. 얘가 버릇없이 왜 시어미 말을 뚝 잘라먹니?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잖아.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르는 건 아주 못된 버릇이다. 앞으로도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 직원이 가방을 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닐 텐데 정품하고 가품을 구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 마침 유럽에 다녀온다고 해서 거기에 부탁한 거다. 네? 근데 왜 백화점에서 샀다고 하셨어요? 그냥 이런저런 말하기 귀찮아서 그랬지. 그러게 넌 왜 사준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귀찮은 일을 만들어 성가시게. 내가 나중에 친구한테 수선에 관해서 물어보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친구에게 부탁해 유럽에서 사왔다고 하셨지만 저는 왠지 찜찜한 기분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백화점 직원이 저가로 만들어진 짝퉁이라고 확신하며 말했고 그 말을 듣고 보니 가방이 뭔가 조악하게 만들어진 느낌까지 들었죠. 하지만 더는 캐물을 수 없어. 그 일은 일단 접어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만일 그 가방이 진짜 짝퉁이라고 해도 어머님이나 그 친구분도 모르고 속아서 구매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제가 백화점에서 당한 망신은 보름 뒤 동창회에서 당한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맥주집, 동창회 날. 어머, 선영아, 너 치과의사 사모님 되더니 아주 부티가 잘잘 흐른다? 뭐?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옷도 맨날 입고 다니던 거 똑같이 입었는데. 모르는 소리. 진정한 부자들은 좋은 옷을 사서 대를 물려서 입는다더라. 그리고 옷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번쩍번쩍하는 금은보화 아니겠어? 너 이거 다 예물로 받은 거 맞지? 사실 내 취향은 아닌데 어머니가 알아서 사주시는 바람에 별 얘기 못하고 받았어. 이왕이면 나랑 같이 고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으셨나 봐. 아이고, 배부른 소리도 한다. 요즘 금값이 얼만데 알아서 이렇게 잘 사주셨으면 감사한 일이지. 역시 선영이 네가 민철 씨한테 잘했으니 어머니도 너한테 아낌없이 주고 싶으셨나 보다. 사실 너희가 10년 넘게 사귀는 거 보면서 우리 전부 혀를 내둘렀다니까. 지극정성도 그런 정성이 없었잖아. 민철 씨 시험 기간이면 네가 도서관 자리 대신 맡아주느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오고 도시락 싸다 주는 거야 뭐 일상이었고 또 뭐가 있더라? 그러게 그런 시절도 있었네. 그러니까 민철 씨가 잘 나가는 치과 의사 되고도 선영이 네 말이라면 껌뻑 죽는 거 아니니? 시댁에서도 잘해주시지? 하긴 소문에 듣자 하니 이런 보석 말고도 명품 가방까지 해주셨다며? 근데 오늘은 왜 안 들고 왔어? 나도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그 신상 좀 구경하려고 했더니만. 사실 난 명품이고 뭐고 그런 거 관심 없어. 괜히 들고 다니다가 비 맞을까봐. 겁나기나 하고 영 불편하더라고. 에코백이 최고지 뭐. 가볍고 저렴하고. 그런 가죽 가방은 어깨만 무겁고 꼭 내가 가방 몸종이 된 것처럼 모시고 다녀야 해서 손이 잘 안 가.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여유인 것인가? 야, 가진 자는 무슨. 오늘 이 귀걸이도 하기 싫었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냥 썩히지 말고 모임이라도 좀 하고 다니라고 성화를 해서 한번 해본 거야. 근데 민철 씨 어머니 안목이 정말 좋으시다. 너랑 같이 고른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화려하고 고급진 걸 고르셨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괜찮은 남자 고른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지 말고 성실한 의대생 하나 골라서 한 우물만 팔 걸 그랬다니까. 야, 10년 만난다고 다 얘들처럼 해피엔딩만 있는 줄 아냐? 우리 사촌 언니는 8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외모고시 붙더니 언니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미련 없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잖아. 그것도 언니하고 제일 친한 친구하고. 그 친구네 집이 엄청난 부잣집이래. 그래서 그 언니는 친구한테도 배신당하고 오래 만나온 남자한테도 배신당해서 만신창이 된 채로 집안에 틀어박혀 살잖아. 그래서 지금 그 집 초상집 분위기야.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10년 동안 변함없는 너희는 정말 천연기념물이라니까. 거기다 시부모님까지 잘해주시기 쉽지 않지. 이게 다 너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많은 남자 내치면서 한눈 한 번 안 팔고 민철 씨 하나만 바라본 보상이 아닌가 싶다야. 그래, 꿈보다 해몽인데 그래도 기분은 좋다. 근데 선영이 오늘 술 많이 먹었니? 목이 왜 이렇게 빨개? 그러게, 너 원래 술 먹는다고 빨개지는 체질 아니지 않아? 어머, 그러고 보니 귀까지 빨간 것 같아. 너 맥주 한 잔도 제대로 안 마신 거 아니니? 그러게, 안 그래도 나 목이랑 귀가 뜨겁고 간지러운 것 같아. 왜 이러지? 어머, 이거 귀걸이랑 목걸이 닿은 곳만 그러네? 혹시 너 금에도 알레르기 있어? 아니, 난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데. 가짜금 제품 차면 그렇지만 진짜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상하다. 그럼 이거 뭐야? 혹시 이거 가짜 아니니? 뭐라고? 아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누가 예물을 가짜금으로 하니? 거기다 민철 씨 같은 의사가 결혼하면서 그럴 리가 없지. 그렇지. 술 때문에 잠깐 없던 증상이 생겼나 보다. 선영이 너 이제 그만 마셔. 그래. 아, 나 친정에 가기로 한 걸 깜빡했다. 엄마가 반찬 해놓는다고 가지러 오라고 했거든. 나 먼저 들어가 볼게. 재밌게 놀다가. 평소 액세서리를 좋아하지 않던 저는 결혼 후 처음 나가는 동창회에 예물로 받은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목과 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니 금세 부어오르기 시작했죠. 평소 가짜 금 알레르기가 있던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끼고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 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것 같아 너무 창피했지만 그때까지도 설마 하며 제가 잘못 생각했기를 바랐답니다. 금은방, 잠시 후.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제가 오늘 이 목걸이랑 귀걸이를 했더니 닿는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히 금이라고 했는데 금에도 이러는 경우가 있나요? 그건 전형적인 금속 알레르기인데 제가 잠깐만 볼까요? 아, 역시 이거 가짜인데요. 정말이에요? 정말 금이 아니라고요? 네, 이거 저렴한 몇만 원짜리 가짜예요. 아니, 몇천 원이려나? 근데 왜 그러세요? 설마 속아서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물이 가짜라는 말에 흥분해서 득달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보니 결혼할 때 제가 혼수로 해온 최고급 외제차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앞뒤 잴 것도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먹만한 돌덩이를 차 문 앞으로 냅다 집어 던졌죠. 그러자 유리창이 쩍쩍 금가며 박살나고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시부모님이 달려나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물었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떤 인간이 멀쩡히 서 있는 남의 차에 이런 짓을 해. 여보, 당장 경찰 불러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일단 이 소리 좀 끄고. 아니, 근데 너 선영이 아니냐? 네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참, 너 혹시 이 차 누가 그랬는지 못 봤니?
당연히 봤죠. 제가 그랬거든요. 뭐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멀쩡한 우리 차를 왜? 어머나, 너 혹시 술 취했니? 아니요, 저 아주 멀쩡해요. 아니, 근데 차에는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무슨 이유가 있으니 그랬을 거 아니야? 저 차 우리 집에서 사드린 거잖아요. 어머니가 예물 남부럽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뜯어가신 거 잊으셨어요? 근데 제가 받은 게 남부럽지 않기는커녕 남한테 들킬까봐 부끄러운 하자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드린 혼수에 하자 좀 내드린 거예요. 이래야 공평하잖아요. 뜯어가다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찾아와서 저 비싼 차를 박살내질 않나? 시어미한테 시비를 걸질 않나? 왜 이러는 거야? 궁금하세요? 그럼 어머니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난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어머니가 해주신 예물을 하고 동창회에 나갔다가 쇠독이 올라서 망신을 당했지 뭐예요? 아니, 요즘은 순금에도 쇠독이 오르나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예물 사러 같이 가고 싶다니까. 알아서 주문했다고 나중에 받아보라고 하셨던 어머니가 아셔야죠. 저한테 주신 거 다 몇만 원짜리 가짜죠? 오늘 제가 한 거 말고도 나머지도 다. 지금 선영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당신 뭐 아는 거 있으면 똑바로 말해봐. 정말 예물 제대로 해준다고 해놓고 가짜 금이나 사준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얘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이래? 듣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했다고요. 친구들 앞에서 목걸이랑 귀걸이 한 곳에 벌겋게 쇠독이 올랐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가방도 애초에 짝퉁으로 사주신 게 맞았던 거죠. 몰랐던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처음부터 저한테는 예물도 가방도 다 가짜로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물이잖아요. 결혼에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한테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걸로 장난을 치실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 너 그게 지금 다 정말이냐? 정말 이 사람이 해준 게 다 가짜란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으면 이거 가지고 당장 내일 금방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몇만 원, 아니 몇천 원도 안 되는 싸구려 액세서리라고 할 거예요. 여보, 선영이 말이 다 사실이야? 그래요. 솔직히 쟤한테 우리 민철이 준 것도 아까운데 내가 미쳤다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요? 뭐야? 이제 하다 별짓을 다 아는구만. 멀쩡히 잘 만나는 애들 떼어놓으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예물로 그런 짓을 해? 대체 나이값도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우리 민철이가 알아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지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예요? 선영이 아니면 죽겠다고 해서 결혼시켜줬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막말로 다른 치과 의사들 결혼한 거 들어보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이랑 차랑 병원까지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기분은 좋으라고 가짜로라도 해준 게 어디냐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 원참 창피해서 앞으로 사돈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런 짓을 벌여.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결국 외제차를 받아낸 거로구먼. 그럼 당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선영이 예물 해준다고 가져간 돈은 어쩐 거야? 아니 그건... 당신 설마 그것도 처제가 말해준 주식에 넣은 건 아니지? 내가 제발 그 짓 그만하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저기 이번에는 정말 틀림없는 정보라고 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어코 그 짓을 또 했단 말이지. 며느리 예물 제대로 해주겠다고 큰 소리 치길래 나도 큰맘 먹고 돈 마련해줬더니 그렇게 말아먹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면 며느리 예물을 죄다 가짜로 해주고 외제차 받을 생각을 하나? 내가 끝까지 말렸어야 하는 건데. 내일 당장 사돈댁에 저 차 돌려드려. 그리고 그 돈 1원 한 푼 남김없이 찾아와서 예정대로 선영이 예물 다 해주기 전까지는 집구석에 발 들일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어머나 여보,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요? 요즘 주식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빼면 반도 못 건지는데 당장 나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묻나? 사고는 당신이 치고 뒷수습은 내가 해야 해? 어림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돈 찾아놓고 사돈댁에 가서 무릎이나 꿇어. 시어머니는 억지로 결혼시킨 저에게 좋은 예물을 해주기가 싫어 일부러 가짜 귀금속과 가방을 사줬답니다. 그리고 제 예물을 해준다고 시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주식에 투자했다 반토막이 났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셔서 시어머니를 앞장세워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사죄하셨고 돈을 그대로 찾아와 예물을 다시 해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내치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오갈 데 없이 쫓겨난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자기 어머니에게 실망한 남편도 연락을 받지 않고 피했죠. 결국 동생 집에 얹혀 살며 눈칫밥을 먹게 된 시어머니는 주식으로 날린 돈을 채워 저에게 제대로 된 예물을 해주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하러 다니고 있답니다.